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달 얘기해요. 월급 좀 주라. 나 생활이 힘들다. 죽겠다. 월급이 이번에는 나올까? 안 나오면 또. 지난 6월 초 부산시 동네의 한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무조건 돈 내놔. 이런 만큼 돈 달란 말이야. 건설 회사는 약 4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2주 동안 계속되던 시위도 끝이 났다. 목수, 철근, 타설, 또 비계 다 합해가지고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아예 못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 돈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으니까 이제 4개월차도 안 자. 6월달 넘어가면은 6월달 다 가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어? 우리가 그냥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해가지고 돈 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어? 건설 현장에서 인부를 직접 고용한 것은 하청업체였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인부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하청업체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하청업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거는 도저히 내놓을 돈이 없답니다. 오랜 시위 끝에 원청업체와의 면담은 이뤄졌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언제부터 시위를 하느라 한동안 하루 거리마저 포기한 오태석 씨. 그래서 집안 사정은 더 나빠졌다. 세금을 내지 않아 얼마 전 전기도 끊겨버렸다. 도도 없었고. 그래도 몇 푼이나 줘야 우리가 세금 내고 진짜 뭐랄까 쌀도 팔아다가 밥을 해먹는데 4개월째 아무것도 안 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 달 사신 분이 응? 그때 나는 그렇다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응? 내가 쌀 팔아줘. 아래 수도 끊겼다. 아, 수도 끊겼습니까? 아니 지금은 잘 살렸지. 내가 살려줬지 내가. 내가 아래 17만 원 주고 살려줬다고 내가. 17만 원. 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겐 임금 체불은 생존의 문제다. 전기가 끊겨 밥도 해먹지 못했던 오태석 씨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땡기 쓰기 전에는 그냥 냄비에 밥 해가 깨서는 들어오니까 조금씩 해서 먹고 뭐. 답답하니까 전기 선 사가지고 끓인 지가 한 이틀 됐다고. 이틀. 이제 아무거나 안 되잖아. 하루 이틀 안 먹어도 뭐야.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냉장하고 지금 밥통만 살렸다고. 이 행안등은 불이 안 들어오고 행안등은. 한 400만 원은 안 되고 400만 원 가까이. 370. 그것만 받으면 완전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예, 해결되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사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에선 임금 체불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다. 그때가 나도 못 산다. 진짜. 그래 기가 찬다. 참 할 말도 없고 할 말은 많은데 또 뭐랄까 됐어. 아르바이트의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 학비 혹은 용돈이라도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그쪽 알겠죠 충분히. 못 받으신 돈이 얼마예요? 못 받은 돈이 150 정도 됩니다. 150만 원. 예. 이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한 사람당 130만 원, 모두 합해 250만 원이다. 뭐 일단 날짜를 정해줘요. 그쪽에서 며칠까지 해줄게. 그러면 그날 저녁에 확인하고 잔고 확인하고 안 들어와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죠. 왜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그럼 조금 며칠만 더 기다려도 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2달 넘게 넘은 거죠. 다른 사람들 같이 일하신 분들은 그만두고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공사장에서 유리공사 일을 한 이들은 사장이 임금을 준다는 말에 2달이 넘도록 기다리기만 했다. 그러나 사장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나 돈을 못 받아 그래.
구성에서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못 가다가 지금 내 입금 못 시켜주고 있는데 좀만 더 기다려봐라.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2달이 넘지 않습니까? 야, 돈이 내가 놔두고 안 주는 건 아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야, 없는 걸 어떡하냐. 내가 놔두고 가지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넉넉지 못한 살림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돈을 벌어 외국 연수를 다녀오겠다던 한 학생의 계획도 무산됐고, 또 다른 한 명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복학을 포기하고 또다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 시작해갖고 학교 가기 전까지 세웠던 계획들이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그 꿈이 사라진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혼자 사회생활이라면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던 사업주는 나중에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뭘 연락해? 진정서 넣어놨거든요. 결국 학생들은 양산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었다. 올려서 뵙겠습니다. 잘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사업주는 2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결국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부담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온 박재현 씨. 그는 지난 97년부터 마산의 한 농장에서 아내와 함께 일을 했다. 농장주는 부부가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해 임금을 올려주기도 했지만 IMF 이후 농장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1년여 동안의 임금 3,200만 원을 체불했다. 가만 안 놔두지 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내 혼자 일한 것도 아니고 참 마누라 데리고 몇 년 고생해가지고 자기가 돈 안 준다는 거 말도 있었네. 사람이라고 보겠네. 자기도 어렵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그럼 140 받고 1년 더 도와주고만 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그 돈까지 그렇게 1,400만 원에다가 1년이 끼네. 한 1,600만 원 되겠네. 그래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받은 게.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줄 만한 게 없어요. 박재현 씨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의 도움으로 2001년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농장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차 민사소송에서 박재현 씨는 승소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아는 사업주가 미리 손을 쓰고 난 후 판결이 내려졌다. 농장주는 현재 창원시 파룡동에서 화훼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취재진이 박재현 씨와 함께 그곳을 찾았을 때 농장주는 없고 부인은 계속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우리 아이하고는 상관이 있지.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 같이 남편하고. 그래 남편이 사업을 이끌어갔으니까 처음에 또 도와주고 가사를 도우면서 이제 집안 일하면서 뭐 일도 그런 상태에서. 아니 농장 땅 주인이 땅서 받으러 당시 농장은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재현 씨는 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다던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항소를 했고 농장을 공동 운영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박재현 씨는 결국 패소했다. 나에게 아니죠. 이 사람 나에게 한 번에 내가 타협을 했더라. 내가 그래 변호사 선임 안 했어요. 그럼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찾아오셨어야죠. 내가 왜 찾아오? 이 사람이 찾아와. 내가 찾아갈 이유가 뭐 있는데 왜 나를 거는데 그러면 한마디 말도 없이 나에게 연연할 수 있잖아. 그게 인간된 도리입니까 그게? 그래 나 말을 못 믿는 거야. 부인은 박재현 씨에게 임금이 한두 달 밀렸을 때 자신이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바꿔놓고 그러면 사모님 한번 생각해보이소. 돈 안 주고 나가라 하면 왜 나갑니까 그걸? 한두 달 밀려서 나 나갔어요. 그러면 아주머니 내가 몇 달은 나눠줘도 줄 수 있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했어든. 그래도 10년이든 나하고 말과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나하고 할 얘기지. 당신에게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같이 안 살아요. 왔다 갔다 해요. 주로 진주서 생활해요. 이 사람은. 연락처요. 연락처 그럼 주세요. 여기서 여기 가끔씩 오니까 알아서 핸드폰 번호를 주세요. 그럼 연락처 현재 주세요. 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장주꾼. 하지만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데다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통과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알려준 농장주의 번호는 잘못된 번호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한 조사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경험한 사람들 중 약 67.8%가 결국 임금을 받지 못했고 체불 임금도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체불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거나 퇴사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주의 한 버스 회사에서 몇 년 전 퇴직한 강석중 씨. 그는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했다. 회사는 퇴직금에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모두 4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퇴직금이 205만, 내가 같은 거는 204~5만 원 되거든요. 지가 주는 건 지금 주고 있는 건 145만 원, 1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1년 돈이 50만 원 차이 난다고 하면 자, 회사 자기 그렇고 돼요. 강석주한테 재판하지 뭐 10억 나간다고 돼요. 10억 나간다고 돼요. 민사소송을 하기 전 그는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확인을 받아 먼저 주식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었다. 법원에서 패소한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사전에 가압류한 회사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강석중 씨는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판결에도 있는데도 안 주는 게다. 안 주고 해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 돼서 차 이제 경매 처분을 시지. 자꾸 떼니까 이제 그때는 막 돈을 입금 시킨다고 난리도 끝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다 받으신? 이제 다 받았어요. 소송 비용하고 정신적 보상 30만 원 하고. 280만 원의 소송 비용과 10개월의 소송 기간.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만 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금도 10여 명의 퇴직자들이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임금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생계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개인의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꽃비가 흐드러지게 내리던 날, 김상수 씨가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았다. 역시 5인 미만의 페인트 도장 업체에서 1년 넘게 일하다 해고됐는데 퇴직금은커녕 석 달치 임금도 못 받았다. 468만 원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업주가 그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노동지 신고하면 노동체에서 근로감독관이 대략적인 조사를 합니다. 체불되고 14일이 넘은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와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먼저 시정 근거부터 먼저 해요. 예. 언제까지 빨리 지급하세요라고 이제 시정 근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어기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입건 조치를 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일반 경찰처럼 수사 결과를 이제 검사한테 보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바로 형사처벌하기 전에 한번 조정의 기회를 한번 더 갖는 거예요. 그게 형사조정위원회입니다. 근데 뭐 업주가 자기는 끝까지 못 주겠다고 해버리면 조정이 결렬돼 버린 거죠. 결렬됐습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의 의사는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법원으로.
김상수 씨도 이 과정을 모두 거쳤다. 밀린 석 달치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뒤 월급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업주는 끄떡없었다. 임금 체불 하계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주가 노동청에 갖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 하계사가 나왔겠죠. 그런데도 그거 갖고 또 못 주니 말이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요? 김 씨는 결국 민사 소송을 마음먹었다. 10월달 월급을 안 받는 한에서 지금 바로 넣어준다 하는데 합의 볼 생각이 있느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조정 합의가 왜 있습니까? 전국을 돌며 페인트 칠을 했던 김상수 씨.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그 땡볕에 위에 옥상 위에 올라가고 그 햇빛 다 맞아가며 그 무거운 거 들어가며 그렇게 일을 했는데 뭐 월급도 못 받고 경비 쓰고. 아직도 상수 씨는 월급 한 푼 못 받았지만 사업주는 김 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예? 노동청에서 480만 원 다 인정하긴 했거든요. 노동부의 생각이 내가 인정을 안 했어요. 설령 처벌을 받을지언정 월급은 못 주겠다고도 했다. 월급이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월급이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내고 말지 그 사람 안 줘요.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소송까지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1년은 훌쩍 지나간다. 체불임금은 시간과의 외로운 싸움이다. 우리나라에선 임금을 제때 안 주고 심지어 신고를 해도 질질 끌다가 뒤늦게 돈을 줘도 사업주는 손해볼 게 없다. 때문에 시간을 노동자 편으로 만들기 위해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 이자를 부과하는 지연 이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체불 임금과의 싸움이 외로운 이유는 또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년 넘게 일하다 임금이 체불된 윤모 씨. 항상 일했던 게 오전 10시서부터 저녁, 그러니까 오후 8시 반까지 일을 했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9시간 넘게 일을 하신 거네요? 네. 같이 오라고 이렇게 맞춰서 오라고? 네.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았지만 규정을 잘 모르는 데다 귀찮기도 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시민단체 도움으로 못 받은 임금 700만 원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사업주는 4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근로계약 조건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표가 옆에 앉아서 오히려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더 올 수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그냥 2시간 잡자. 그래서 알아서 먹게끔 해서 12시에서 2시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녁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배고프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저녁시간을 오후 5시부터 7시로 하자. 네. 그렇게 돼서 휴게시간이 4시간에 거기다가 1시간에 10분씩 네, 해가지고 5시간 40분을 쉬었다고. 실제로 쉬셨어요? 아니에요. 어땠어요? 이럴 때는? 1시간, 진짜 밥 먹는 1시간도 그냥 밥 먹으면 거의 20분 정도잖아요. 네, 먹고선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뭐 먹다가 말다가 손님이 계속 오니까요. 진짜 빈번하게 있었던 거는 뭐 안 먹은 적도 많아요. 못 먹은 적이다. 네. 더 기가 막힌 건 근로감독관의 말이었다. 그런 거를 근로감독관한테 혹시 얘기를 좀 하셨나요?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갖고 와라.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증거를 갖고 왔어요. 이제 카톡 내용에 걔네가 우기는 점심시간 2시간, 뭐 저녁시간 2시간, 뭐 여기에 업무 지시를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거래처들이랑 한 것도 내용도 다 있어서 그거를 증거 자료를 다 카톡이면 뭐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날만 너가 쉬지를 못하고 일한 걸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다른 날에는 5시간 40분 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노동청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싸움은 더 외로워진다. 근로자가 계산한 건 이거고 사측에서 뭐 생각하고 한 거는 이 금액이니까 알아서 조율해가지고 합의 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청이 근로자를 위한 곳인지 아니면은 사업주를 위한 곳인지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 임금 체불, 부당 노동 행위, 장시간 근로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체불 행정도 개편하여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체불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지하 4층에 지상 2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김성곤 씨가 참여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는 전쟁 터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때는 인건비가 지가 주고 있는 게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철근값 자재费올랐지, 목재값 올랐지, 모든 가격이 오른 게 1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건 마지막 한계층을 남겨둔 때였습니다. 계약 기간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원청이 타절, 즉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 공사비 증액과 기간 연장을 둘러싼 원하청 사이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튀었단 겁니다. 현장에서 철수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들. 오늘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튼 못 준 거는 내가 미안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팀장님들이 좀 힘들고 뭐 하더라도 조금만 연때까지 참으신 거 조금만 더 참아줘봐요. 어떤 방법을 히더라도 내가 맞춰줄 테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3,700만. 그럼 그 팀장님 데리고 일하시는 직원들이 못 받은 거잖아요? 네, 너무 비죠. 몇 명 정도 돼요? 피해 보시는 분? 10명 정도요. 미안하죠. 지난 3월 달 건데 3개월을 지나갔는데. 임금 체불 이후 따르던 팀원들이 모두 떠났다는 영민 씨. 지금은 혼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선 임금 체불 신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완공이 가까워오던 지난 5월 30대 노동자가 15층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신은 물론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동료들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유서까지 써놓고 난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 일을 해놓고 돈을 전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 부모 생각해라. 내가 어떻게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최근 서울의 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하청업체 직원이 투신 소동을 벌였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선 도색 작업을 담당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한 굴착기 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굴착기 경력 43년 차라는 김동수 씨. 그는 분신 시도 당시 받지 못한 돈이 약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몇 번 아주 어겼어요. 저희 와이프도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정말 아주 집안 가장으로서 너무도 참 암담하고 저기 해가지고 일을 마친 지 5개월이 되도록 돈을 주지 않았다는 회사. 근 한 달 가까이 노숙 집회를 하고 14일은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나도 피해자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분신 시도까지 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받았다는 동수 씨. 일한 대가를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언제쯤이면 당연해질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굴착기 기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사대금 석 달치를 벌써 8개월째 못 받고 있다는 것.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다는 말만 믿고 저는 기다린 재뺏기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력 30년의 굴착기 기사 신동현 씨. 이날 집회엔 대학생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방학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요즘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서 시간도 남아서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있지? 괜찮아요. 네, 미안하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원하청 업체를 오가며 수차례 면담을 해왔지만 이날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주고 우리를 볼모로 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지 새끼 아니고 맨날 이렇게 주세요 하고 쫓아다녀야 되는 건가. 나는 지금 그게 너무 속상해요. 제가 거지인가요, 피디님?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숨 막히는 날씨. 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도 배움이라는 생각에 아들의 동행을 덜컥 허락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그래요. 항상 당당한 아버지여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일한 돈을 8개월째 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먼저 원청업체에 물었습니다. 산업이 계약에 따른 어떤 공사를 했고 저희는 다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했고요. 나갈 돈이 계약적으로 다 나갔는데 그 임금체불 금액을 또 준다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되는 거죠. 하청업체는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중장비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계약 당시에 우리가 기름이 1,400원이었는데 일하는 도중에 2,100원, 막 2,200원까지 치솟고 이랬어요. 2주 뒤 다시 동수 씨를 만난 곳은 여전히 건설 현장 앞이었습니다. 일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 누구도 답하지 않는 질문이 또 하나 던져졌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내가 막말로 이때 끝에 앉아 있는다고 뭐 누가 하나 뭐 저기 이 큰 현장 앞에서 앉아 있는다고 누가 하나 말을 들어주겠어요. 진짜 타워 크레인 올라가서 떠들어줘야지만이 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이옥순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 물김치 전문 공장입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입사한 지 갓 한 달째인 새내기 직원이지만 이전에도 김치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직입니다. 오전 내내 앉을 틈도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터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옥순 씨. 일할 때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일하니까 좋죠. 건강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 살 수 있고 집에 있으면 맨날 잠이나 자고 늦게 안 자고 새벽에 가도 세수도 안 하고 기계만으론 다 할 수 없는 손맛 가득한 김치를 만든다고 자부했던 옥순 씨. 하지만 이전 직장에선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금 체불하긴 이 세 달치 받고 22년 2월부터는 어머니 나올 때까지 한 10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늦게까지 하고 일요일도 쉬는 날 없는데 월급 못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언니한테 가보라했지. 아, 그렇게 단순히 내 여자 받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까? 적어도 옥순 씨의 동료들은 그랬습니다. 임금체불을 취재한다는 얘기에 한자리에 모인 9명의 노동자들. 옥순 씨와 같은 김치 공장에서 일했다는 이들은 대부분 60대 중반에서 70대 나이입니다. 내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꿔 가족을 보살펴온 수십 년 세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68에 들어갔는데 매달 반달치 나왔어요. 반달치 나오고 그 다음 또 반달치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오다가 하여튼 봉급이 월급이 그대로 나온 남이 별로 없어요. 계속 그러다가 누적이 되는 거죠. 밀린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3,300 그리고 2,200이 밀렸습니다. 2천만 원.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한 푼을 못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을요? 네. 정말 막막해요, 생활하는 게. 사정이 어렵다며 수시로 임금을 미뤘다는 회사.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밀고 나이 어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미루기 일쑤였단 겁니다. 변변한 항의조차 못한 채 지나온 시간들이 쌓여 수천만 원의 체불로 남았습니다. 여긴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을 시키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언제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현실에도. 그러니까 투덜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하지. 16년 전 호텔 조리과장이던 해당 업체는 88 서울올림픽 때 김치를 납품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대표는 산업훈장을 받은 김치 발명왕이자 명인 명장으로도 선정된 인물. 그런데 지난해 2월 이른바 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한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 사측은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 이렇게 그 사고 난 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썩은 배추 파는 그것 때문에 월급이 밀린 줄 아는데 그 이전서부터 월급이 계속 밀렸었어요. 전에 고발 문제도 그래서 그게 난 거예요. 임금이 막 그렇게 밀리니까. 그 사건이면은 임금 체불이라는 문제가 그럼요. 그게 최초예요. 네. 맞아요. 네. 어차피 이 김치라는 것은 사람이 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임금비를 안 주면 품질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임금비만큼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너무 등한시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 최근 3년간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내역은 총 268건. 미지급액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 현재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청산 단계로 들어가라고 먼저 권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매각 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석 달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대표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KBS 추정 60분에서 나왔고요. 네. 그 임금 체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대표님한테. 지금 대표님 아무도 안 계시고요. 거기서 답변을 잘 하고 있고 조심해서 하시죠. 대표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법원에 보고할 거니까요. 법원으로 안 돼요. 법원이 왜 책임 있습니까? 대표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 50% 이상 물량을 늘렸지만 그래도 1993년 지의 씨는 이른바 탱크주의를 선언하며 삼성, LG와 경쟁했던 대우전자에 입사했습니다. 대우그룹의 몰락 이후 부침의 세월을 겪던 회사는 지난 2018년 대유 위니아 그룹에 인수됐고 지금은 위니아 전자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그런 큰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줘?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3명, 4명 일하는 사업장도 아닌데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들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위니아전자 생산 공장. 지난해 말부터 생산 라인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이 잇따랐고 응하지 않은 몇몇 직원들에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를 딱 시켰을 때 저기 관리직에서 그날 6월 30일 날 이렇게 딱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딱 통보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금은 7월 14일 날 꼭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기업에 저기 CEO가 하는 골프장이었는데 거기는 10억을 내놓고 상금을 내놓고 골프 대회를 하고 저는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더운 날 집회를 한다는 게 대유 위니아 그룹이 공동 주최한 골프 대회 날 임금 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골프장 앞을 찾았다는 노동자들. 박영호 회장은 작년에 연봉이 76억 8천이랍니다. 올해는 6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회장님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회장님 혼자였습니까? 우리가 그 때문이어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해고시켜놓고 그날도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오늘같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 있는데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서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지금 햇빛은 더운데 나는 내 체력도 안 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자기는 저렇게 그늘에서 지금 골프 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억울하고 가서 뛰쳐 올라가 사고 싶은데 경찰이 막아서 못 올라갔잖아요. 내 돈 밖에서 공양하는 그 거지 느낌을 받았어요. 실은 많이 비참했습니다. 골프 집회를 가면 이번에 월급을 너희들이 올라가면 안 주겠다는 그런 말도 했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직선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돈이잖아요. 재직자의 급여는 물론 퇴직자나 해고자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 지 수개월. 3월부터 10차례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이는 30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연말 퇴직한 최정필 씨. 해외 영업 전문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던 최 씨. 그가 퇴직한 것은 회사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로서 그래도 저희가 빠져나오면 임금이 줄면 그만큼 회사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무려 6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 나가겠다. 나왔는데 안 준 상태에서 그냥 퇴사시켜 버리니까 기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이란의 기업에게 받아야 할 미수채권 236억 원이 있고 이 돈이 예기치 못하게 묶이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236억 원에 대한 강제 집행과 멕시코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 엔티캅의 미수채권은 지금 2심입니다. 2심. 언제 끝나는 몰라요. 저 공장이 언제 팔지 몰라요. 그리고 팔리게 되면 현지에서 차입한 은행 그 채무액이 한 5천만 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 1,000억 정도는 거기서 해결해야 나머지 자금을 빼올 수 있다고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노조는 회사가 어려워진 배경에 그룹 회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을 보면은 회장이 직접 경영을 했고 그룹에서 직접 계획했습니다. 의사결정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회장이 나서야 되고 그룹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위니아전자 관계자의 주간 계획표, 이른바 탑보고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탑보고를 언급한 또 다른 메일. 받는 이 중엔 그룹 회장의 비서실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탑은 결국 이제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때문에 보고한 거예요, 그게. 완전 그냥 본인이 모든 걸 굵직굵직한 뭐 큰 거부터 아주 요렇게 저 로고 바꾸는 거 하나, 칼라, 아주 요런 것까지 다 관여했어요. 사측은 회장이 주요한 경영사항을 보고받고 자문을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사의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외침은 오늘도 공허한 메아리로 흐르고 있습니다.